한국 전쟁부터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항쟁,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 현대사에 기록된 역사들을 기억하고 후대에 이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부산 경남에도 79년 부마 민주항쟁이란 굵직한 역사가 있지만 뒤늦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는 덜 알려진 것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의 서울대공원은 한 젊은 작곡가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또 창작 활동의 영감으로 삼아 교향곡으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작곡가 강효 씨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저 음악가로 활동하는데 전공이 음악이 아니라고요? 네, 전공은 원래 정치학으로 제가 스타트를 했고요. 예. 그래서 언어학을 원래 공부하고 국제법 인권을 공부했다가 정치학으로 넘어오는 그런 여정을 밟다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역사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음악 콘서트를 봤는데 그 음악 콘서트를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그 관객분들을 보고 영감이 돼서 좀 과감한 전향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뭐 정치학을 하시다가. 네. 그렇죠. 관련 없죠. 근데, 그리고 지역도 지금 원래 그러면은 공부도 부산에서 하셨었나요? 공부는 제가 서울에서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또 부산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 잠시 후 좀 여쭤보고요. 네네. 일단은 음악을 하더라도 저희가 밴드 음악이라든지 소위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과 전공이 아니더라도 많이들 봤어요. 근데 지금 교향곡은 사실은 전공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네,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중음악,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중음악이 랑 옛날에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서양 음악사 쪽으로 보면은 바로크 시대의 대중음악이 또 클래식이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난이도라는 부분은 뭔가 단순히 그 작곡의 뭐 어려움으로 측정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작업 과정을 얼만큼 즐길 수 있느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이 참 쉽지 않았죠. 쉽지 않고 어렵긴 했지만은 지난 5년 동안 제가 여기서 음악 활동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작곡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작곡가분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5년의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식의 총 결정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음악에 상당한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실례지만 혹시 그 오케스트라 악기들 중에 혹시 본인이 연주하시는 악기가 있나요? 네, 제가 사실 바이올린을 조금 했었고요. 역시 그렇군요. 피아노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음악은 취미로서는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열정만큼 그런 결과물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다행이죠. 그 교향곡 제목이요, 동트는 새벽 벌. 근데 저 부마 항쟁을 기념하는 교향곡으로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지금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뮤지컬에서도 부마 민주항쟁을 다룬 소재로 다뤄서 또 음악을 함께 하셨죠, 그때? 네, 맞습니다. 굳이 이거 부마 민주항쟁이 이렇게 다가선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그 뮤지컬 1979라고 이제 부산에서 올렸었는데 그 작곡을 또 하면서 뭐 앞전부터 제가 역사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이 부마 항쟁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뮤지컬로서 부마 항쟁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시작한 김에 지금 이 모멘텀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교향곡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좀 결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을 계기로 해서 교향곡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됐고요.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라는 이제 국가기념일 지정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부산 경남 분들이 더 잘 아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학을 공부할 때 이제 민주화 역사로 공부를 하면은 뭐 이 민주화 역사라는 것이 사실 뭐 어떤 도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민주화 운동을 뭐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부마 항쟁이 또 갖는 이 상징성과 그 의미가 또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기념일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실 관심이 있던 분야였습니다. 제가 놓쳤네요. 정치를 하셨다는 부분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이 교향곡을 체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업을 하게 됐다고요. 이거 어떻게 성사가 됐습니까? 참 저도 신기한 경험인데
제가 사실 SNS를 통해서 이렇게 뭐 해외 작곡가분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클래식 음악 기획자분이랑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분과 이제 부망쟁과 이제 이런 부망쟁 의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네. 이분께서 그 민주화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시면서 네. 그러면은 곡을 한번 작곡해 보지 않겠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 프라하 시장이랑 같이 한번 협업을 해보자. 이렇게 예. 해서 그 단장님과도 연결이 되고 셋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가 갑자기 성사가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 모였다가 각자 자기 분야를 얘기하면서. 네, 맞습니다. 야, 그래서 그 곡을 만들기까지 그 말씀하시고 나서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교향곡 한 곡에? 시간이 사실 뭐 교향곡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반년이 걸려도 사실 놀랍지 않은 부분인데 예. 사실 이 프로젝트가 조금 좀 단기간 안에 좀 네, 작업이 네.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했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상당히 빨리 했다라는 상당히 생각은 빠른 그렇죠. 제작 기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주까지 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연주단이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다 넘어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 현지에서 하신 건가요? 그 프라하 시향은 이제 그 체코 프라하에서 현지 녹음을 하셨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저는 이제 원격으로 새벽 2시쯤에 참여를 해서 그쪽 시간과 맞춘다고. 신기하네요. 그렇게 예. 진행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금요일에 음원이 공개가 됐고 네. 교향곡에 대해서 제가 깊은 소양이 없어서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주변의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지금? 일단 현지 그 오케스트라 그 단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듀서분들 사이에서 사실 이 민주화라는 개념과 네. 그리고 이 한국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신선하게 좀 자극을 받으신 게 있는 네. 것 같아서 큰 감명을 많이 받고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사실 이제 미국의 국무부 초청으로 연수를 한번 또 다녀온 적이 예. 있었는데 그때 사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향곡을 사실 사전에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르완다 참가자분이 계셨어요. 그때. 예. 근데 거기에 르완다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대학살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음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곡을 좀 작곡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예. 말씀하셔갖고 일단은 그렇게 이제 르완다라는 나라와도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이런 작업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열정이 본인이 있고 또 그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부산에서 계속 음악 활동을 아마 하실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 본인이 공부한 정치와 음악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요? 일단은 정치학을 제가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치학을 뭐 무조건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전향을 했으니까 정치학을 더 이상 안 하고 뭐 음악만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정치학을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음악가로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요. 예, 그래서 교향곡을 단순히 교향곡을 쓴다라는 그런 목적을 넘어서서 교향곡을 통해서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하면서 더 멋지고 더 의미 있는 음악을 만들 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전 나아가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음악 하시기가 참 좋죠. 여러 가지 환경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고요. 사실 부산이라는 곳이 숨겨진 이 컨텐츠의 보물 창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예, 아직까지 이게 전혀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발굴이 되지 않고 있는 컨텐츠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음악 활동하면서 차근차근 캐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될 수 있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곡가 강유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